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주신 게 4대 보험하고 프리랜서 계약 중 어떤 것이 이득일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상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요새 말이 많으니까 4대 보험으로 좀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저희가 그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강사 선생님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 부담하려면 또 비용이 많은데 근데 지금 선생님이 20대 선생님이 계셔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4대 보험을 들어주는 게 이득인 거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원장님들 입장에선 4대 보험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된다라는 거를 많이 저희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이득인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4대 보험 가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게 이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의무예요. 의무. 네. 지금까지 학원계 관행상 네. 많이 가입을 안 했었는데 4대 보험 근로자라면 가입하는 게 의무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하고요. 네네. 물론 어떤 게 더 이득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4대 보험 가입 안 하는 게 원장님 입장에서 무조건 이득이죠. 안 하는 게요? 이득이에요. 예,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이득이다. 안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그런데 재작년서부터 좀 상황이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자리 안정장도 나오고 두루뭉기 제도의 혜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이 10인 미만이고 강사 월급이 22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일 수는 있어요. 잠시만요. 10인 미만이요? 근데 10인 미만, 이게 원장님 포함인가요? 10인 미만, 그리고 월급이 원장님 제외하고 원장님 제외하고는 알바만 따진 아르바이트생까지 다 포함되나요? 예, 다 포함해서 알바 포함, 원장님 제외. 10인 미만, 네. 월급이 220만 원 미만이면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하는 게 원칙이고 의무라는 거 똑같이고요. 또 두 가지 정도 원장님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220만 원 미만이면 원장님한테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4대 보험하고 급여 신고를 220으로 하고 80만 원 현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80만 원을 비용치를 못하니까 이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가 220만 원 미만일 때 유리한 거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강사가 처음에 입사할 때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4대 보험 가입하게 되면 월급에서 적어도 한 7, 8% 정도를 떼고서 받으니까 가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최저임금을 받고 7달에 근무해야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달에 최저임금을 받고 딱 7달에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720만 원 정도 나와요. 720만 원. 그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4대 보험을 원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퇴사할 때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원장한테 얘기하고 원장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입사했을 때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지 않았냐. 이게 지금에 와서 가입할 거 하냐. 못 해주겠다. 그러면 강사가 그냥 노동부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렇죠. 신고해버리면 강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원장은 4대 보험 가입 안 했다는 모든 책임을 원장한테 지는 거예요. 난리 나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세요. 220만 원 미만이면 유리하지만 억지로 220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4대 보험 가입 안 한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욕심이 나서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것도 두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업급여가 되게 크죠. 720만 원이면 혹하죠.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원장님도 질문하셨던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근로자가 아니고 처리하려고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러면은 프리랜서 계약이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이 4대 보험 실업급여 이거는 해당사항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원장님들 모시고 노동법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제일 먼저 이걸 얘기해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오늘 신현범 노무사의 강의를 듣고 어떤 멋진 근로계약서 한 장을 얻어가야지 그 계약서 한 장 있으면 강사한테 퇴직도 되고 연차휴가 안 줘도 되고 시간 수당 안 줘도 되고 강사가 갑자기 그만뒀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또 이 근처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계약서를 하나 얻어가야지라는 니즈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만능 근로계약서.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방금 그렇죠. 박선미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무슨 사례보험이냐. 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어떻게 썼든지 간에 네, 실질이 근로자라고 하면 사례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실질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씁니다. 네. 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례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 없다. 백날 써보고 아무 의미 없어요. 백날 써서 법원에 가서 공증받고 의미 없어요.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질이 근로자라고 하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원장님들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시다 보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4대 보험 가입을 안 하고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3.3%만 제하고 월급을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 3.3%라는 게 근로자냐 아니냐의 기준은 아닌 거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노무사라고 그래요. 네.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원장님 저 같은 노무사는 원장 편이에요? 강사 편이에요? 뭐 저희랑 일할 때는 저희 편 내주셔야죠. 그렇죠. 누구 편도 아닌 거예요. 돈 주는 사람 편이에요. 저한테 왜 돈을 주겠어요? 원장님 의뢰하면 원장님 편이고 강사 의뢰하면 강사 편이에요. 제가 강사한테 의뢰를 받아서 퇴직금 사건을요. 네. 원장님이 노동부에 막 시시거리면서 옵니다. 거기 노동부에 있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라고 그래요. 네네. 근로감독관을 원장님이 막 혼내요. 음. 감독관님 학원 안 해보셨죠? 저 사람은 퇴직금 없대. 왜 없냐 물어보면 저 사람은 프리랜서래. 프리랜서라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금 신고율 3.3%대. 그러면 노동부에 있는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원장님 그런 말씀은 국세청 가서 하시고 여기 노동청이라고. 노동청은 세금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전혀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유명한 판례가 있어요. 거기 뭐냐면 세금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는 근로자 여부 판단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지 4대 보험을 가입할지 여부는 사업주가 우월한 위치에서 강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한테.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4대 보험 가입했는지 여부는 근로자 여부 판단할 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요. 세금이 상관없으면 근로자 판단 여부는 뭘로 하는 건가요? 근로자 판단 여부는 이제 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11가지 정도가 있어요. 아이고야, 11가지나 돼요? 근데 그 중에 다 11가지가 근로자야지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경중이 있고요.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1대 49로 조금에도 많은 쪽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원에서는 네. 급여예요. 급여. 급여요? 학원에서 강사가 급여를 받는 형태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시간당 단가 받는 사람, 시수에 따라 받는 사람. 세 번째가 비율제 강사 있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월급 받는 사람하고 시수에 따라 받는 사람은 근로자가 맞아요. 근로자. 그런데 비율로 나눠가지는 사람은 5대 6대 4. 네. 이런 사람은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가 안 돼.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비율제 강사는 퇴직금 없다. 또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시당 쪽 모든 선생님을 비율제로 계약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이거는 프리랜서인가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수로 받는 강사하고 월급으로 받는 강사는 무조건 근로자예요. 네. 무조건 근로자. 비율제로 받는 강사는 웬만하면 근로자 아니에요.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비율제를 하더라도요. 네. 예를 들어서 최소 보장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대 5로 나눠갖기로 했는데 네. 그 수강생이 적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네.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은 보장해줄게. 이 최소 보장액이 있으면 근로자예요. 두 번째가 아이고. 비율제를 하더라도 네. 시간표도 원장이 짜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학원에서 징계도 하고 교재도 학원이 결정하고 하루는 출강 못하게 하고 그런 근로자예요. 그래서 비율제를 하면 웬만하면 근로자가 아니지만 비율제이긴 하지만 나머지 10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시간표를 사실 원장님이 안 짤 수도 없고, 교재도 우리가 정해줘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비율제로 한다 해도 근로자가 아닐 확률이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원 강사들 중에 90%는 3.3%를 신고해요. 네. 90%는. 그런데 그 3.3%를 신고한 사람의 90%는 근로자가 맞아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무슨 성인 외국어학원 같은 데서
자기 이름 걸고 그냥 알아서 뛰는 뭐 이러시는 분들 아닌다면은 그냥 웬만하게면 그냥 학원에서 일하시는 대다수 선생님은 거의 근로자네요, 그냥. 그렇죠. 학원에서 근로자 아니지 프리랜서는 우리 옛날에 그 유명한 단과 학원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학원에 가면 그 프론트에 선생님들 얼굴이 쫙 프로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수강생이 나는 뭐 수학은 이 선생님한테 듣겠다. 이게 비율제예요, 진짜. 이게 오리지널 비율제고 그쵸, 이건 그쵸. 근로자 아니지. 근데 요즘은 일반적인 강사 한 10명이 뭐 소형 학원 같은데 학생이 가면 배정을 누가 해요? 원장님이 하죠. 원장님이 하잖아요. 그쵸. 그런 데는 비율제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강사의 급여를 원장이 결정할 수 있죠. 학생을 아, 많이 주면 그래서 좀 엄밀하게 보면 학원에서 근로자가 아닌 걸로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진짜 완전히 무슨 동업하듯이 강의실만 주고서 그 수입을 나누는 거 아닌다면은 거의 좀 근로자겠네요. 그런 거나 이거 비율제 강사가 왜 근로자로 보지 않냐면 원장이나 동업자로 보는 거예요. 원장은 공간을 제공하고 강사는 강의라고 하는 그쵸, 영역을 알았어. 제공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쉐어하는 거예요. 동업자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비율제 강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걸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노동법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고.